해야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왜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게 될까요? 원인은 게으른 뇌. 우리의 뇌는 엄청난 귀차니스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존을 위한 편향이 작용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외로 행동하는 사람과 일단 미루는 사람은 능력이나 성격에 별 차이가 없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만 조금만 바꿔도 누구나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무엇이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앵커링 효과. 특정 업무와 장소를 연결지어 루틴으로 만듭니다. 다양한 업무 처리로 고민하고 있거나 회사나 집이 어수선해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먼저 회사나 집 근처에 일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면 그곳에 가면 이 작업을 한다라는 인식이 뇌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각인은 점점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에 가면 글쓰기를 한다거나 도서관에 가면 참고 자료를 정리한다는 등 특정 업무와 장소를 연결지어 하나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특히 집중할 수 있는 책상에서는 기획, 구성 등 머리를 쓰는 업무만 한다. 유튜브를 보며 편하게 쉬는 건 소파에서 한다. 사무 작업은 식탁에서 한다 등 집안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필요한 물건 이외의 것은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앵커링이란 닻이라는 의미로 물 위를 떠다니는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 무거운 닻을 내리는 것처럼 특정 조건에 따라 행동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건 반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는 이 일만 한다 라고 정하여 최대한 실행해 보세요. 무심코 미루게 되는 업무, 좀처럼 집중할 수 없는 업무는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기획과 같이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는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만 한다. 약속 일정을 잡는 업무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에서 한다. 루틴 업무는 자신의 자리에서 한다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나만의 규칙을 가능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앵커링 효과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기획안은 평일 오전 중 회사 근처 카페에서 한다와 같이 시간대도 같이 정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앵커링을 활용하여 장소와 업무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무심코 미루기 쉬웠던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행동 허들 낮추기. 습관을 제로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행동의 허들은 낮아집니다. 일을 지속하는 것이 서툴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매일 하는 행동을 목록으로 나열해 봅시다.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기, 물 마시기 등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행동 뒤에 공부, 독서, 일기, 스트레칭, 산책, 근력 운동처럼 습관으로 만들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습관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양치 후 스트레칭 1회 또는 아침 커피를 마신 후 일기장 펴기, 출근길 지하철에서 독서와 같이 이미 몸에 밴 습관 직후에 새롭게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행동을 덧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0에서부터 몸에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에 기세를 빌려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습관인 행동의 끝과 앞으로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의 가장 첫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양치를 끝낸 후에 한다가 아니라 칫솔을 제자리에 놓으면 바로 한다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위화감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하면 양치 후에 자연스럽게 하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지배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서 쉽게 우울해지거나 무심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있진 않은가요? 구독자 장난 아니네. 얘는 나보다 없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라며 무심결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교를 통해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등 행동의 양이 증가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나 초조함, 열등감, 자신감 상실, 자만심, 우월감 같은 감정이 샘솟아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는 한 업무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더 쉽게 접할 수 있죠. 이런 환경 탓에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로 인해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행동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전, 1년 전, 3년 전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그전보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의 성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도 아주 못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행동으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자신에 비해 부족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6개월, 1년, 3년 후에는 지금의 나에 비해 어떤 모습을 하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기 비하가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현하고 싶은 미래가 확실하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비교한다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여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파악한다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앙냥냥 도서관 팟캐스트. 오늘은 오히라 노무타라의 게으른 뇌의 행동 스위치를 켜라를 통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교양 있는 실행을 응원하며 다음 팟캐스트에서 또 만나요. 안녕.